이재명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선도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당연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는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이니까 국회가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까지 들고 이재명 선거운동에 나서다 못해 헌법 위반을 하고 삼권 분립을 깨뜨리고,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법원이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별로 안 나겠지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정부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란이네 이러겠죠. 지금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국회가 뭐를 했다 하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이름을 팔면서 하는 짓이죠. 다수결이니까 괜찮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고 했죠.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갑자기 재판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도 없는 재판 소원을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예고했죠. 결국 이렇게 되면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법원장 탄핵에 들어가면서 대법원 재판을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재판을 다시 심판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내란 행위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보면 이재명 씨가 재판을 지연하는 법꾸라지 짓을 했다. 뉴스를 보면은 뭐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번 사건이 되겠죠. 벌써 2년이나 됐으니까. 하여튼 관련된 게 65번이다 이런 뉴스도 보였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꾸라지 짓을 한다는 것은 항상 재판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재판부에게 재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 한 몇 개월 재판을 중지시키고 헌법소원을 하겠다. 그래서 또 중지시키고, 내가 오늘은 바빠서 못 나가겠다 해서 기일 변경하는 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심지어 법원에서 송달이 가면 폐문부재,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서 전달 못하면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판이 한없이 지연이 됐다. 그런데 이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판 지연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민주당 소속이 다수가 되죠. 그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선 청문회로 보이는 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시한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나와라 하면서. 그리고 그 버릇없는 온갖 무례한, 또 법이 아닌 폭언, 폭력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대법원 정보 공개 그 6만 쪽 다 봤냐 알고 있죠. 그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데 법관들 너희가 뭘 보고 재판했는지 그걸 내놔라. 재판관들이 판단을 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다 제시해라. 말도 안 되는 재판 관여가 됩니다. 재판에 대한 그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걸 공개하라는 폭도들이 몰려가서 뭐 우리가 2만 명이 신청했다, 3만 명이 신청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7일까지 뭐 며칠까지 이거 답을 안 하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탄핵하겠다. 이랬죠. 이제 그 결과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그러니 이거는 무죄로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무슨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원했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살을 붙였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불공정한 것이고 선거 개입인 겁니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그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까지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법원이 셧다운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을 식물인간 만든 것이죠.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된 이 사건만이 아니고 그냥 진행 중이던 사건이 여러 건이 있죠. 형사재판 이재명이 피고인인 사건 이거 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이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법 리스크가 없어집니까? 유죄 판결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힘으로 국회를 들어서 힘으로 법원을 정지시켜버린 이런 내란 행위를 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까? 그대로 있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이들의 내란 행위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5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요 뉴스 내용인데 민주당 주도로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도록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면 5월 15일에 재판을 하고 5월 중에 확정 판결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뭐 미리 얘기하면 5월 14일에 대법원장을 국회로 끌고 가서 청문회 하겠다. 15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해라 6만 쪽 읽었냐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 들어있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략이다 하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뭐 그 증거를
이미지로 사진 파일로 공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법원이 멈춰섰다. 법원이 멈춰서니까 재판을 해서 국민은 정당하게 재판 결과가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투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좋다고 하는 말이 사법 리스크 없이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이제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무죄 추정으로 이재명은 무죄야 이러면서 찍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이 이 법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헌법 제84조는 재직 기간 동안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그걸 수사받아야 될 때 그때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헌법을 그대로 둔 채로 늘려서 대통령 당선할 때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정지하라.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유죄가 나오게 돼 있죠. 이런 사람도 대통령의 당선만 되면 무조건 84조를 앞으로 당겨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아닌데 후보자에게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84조를 적용하도록 지금 법률을 개정한 겁니다. 위헌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을 방탄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내란 외환죄만 짓지 않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재판이 딱 멈춘다. 이런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이 아니죠. 그래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숫자로 위원회 위원이 그 정족수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해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1년의 국회가 내란을 일으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국회를 차지하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금이 정청래고 2024년 10월 25일에도 정청래 동일인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이죠. 2024년 10월 25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대법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치 인사,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겠죠.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금 오늘 마무리가 되지만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 확인해 나갈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던 것이죠.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 전에 청문회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신속한 재판은 지켜야 하는 원칙이요. 재판의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이상만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지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뉴스 몇 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겨냥해서 딱 2025년 5월에 2025년 4월 말에 했다 이러는데 그거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대충 찾아봐도 2023년 12월 7일 뭐 횟수로는 2년 전이죠. 법률신문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협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했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 신청, 이거는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소송 촉진책을 행사해야 한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나 합당하지 않은 주장들을 하는 것이 바로 법꾸라지들이 하는 짓이죠. 진작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월 4일에 중앙일보 단독 뉴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에 칼 뺀다. 2024년 1월이면 1년도 더 전입니다. 이재명 사건하고 따지면 거의 1년 반 전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된다든지 재판장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1심만 4, 5년씩 걸린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이게 법꾸라지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2024년 5월 8일 뉴스핌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장의 재판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내놓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지금 재판 지연 문제 고질적인 문제들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결여 그저 결과를 내서 돈만 벌자는 식의 이런 것들에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법원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예규를 개정해서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재판장 3년, 배석판사 등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2년으로 그래서 1년씩 연장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재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24년 5월입니다. 1년 전이죠. 2024년 5월 27일 사법정책연구원 재판의 지연 실태 이걸 해결하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신속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사법부의 가장 힘든 문제, 그러나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막는 것인데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아주 거대 법꾸라지들이 있는 것이죠. 2024년 12월 13일 뉴스원입니다. 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 해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법원 행정처에 사법보좌관 제도 발전 추진단을 마련한다. 이제 여기에서 재판을 좀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좌를 하게 되겠죠. 같은 12월 13일 연합뉴스 같은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갈수록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추진해서 효율화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 주관으로 한 새로운 개혁이다. 이런 게 24년 12월 2024년 12월 13일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 내란 직후가 되겠습니다. 법원은 계속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려고 사법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 2025년 1월 24일입니다. 여기에서 경향신문이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이재명 재판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유권자를 위하는 길이다. 이때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올 텐데 빨리 재판을 해서 재판으로 끝이 나고 그래야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원칙대로 신속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경향신문이 이재명 피고인 측의 재판을 질질 끌고 늦추려고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는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자기가 걸릴 것 같다 싶으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법꾸라지 짓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이렇게 그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이재명 씨가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된다. 재판 지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씨의 편을 드는 경향신문도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피고인이니까 이재명 씨는 범죄자 심리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헌재에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재판 지연 전략 맞죠?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얘기가 그겁니다. 이재명 씨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내려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너무 빨리 했다고 그러는데 다들 알고 있듯이 이재명 사건, 요번 사건의 1심 재판에 이미 2년 이상 시간을 들였다. 왜? 법꾸라지 짓을 했으니까. 송달 안 받고. 그러니까 2심, 3심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씨도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그 비판의 빌미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력을 해서 사법 리스크 꼬리표를 떼고 조기 대선 국면에 당당하게 임하기 바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씨 말을 듣고 아마도 무죄라고 자신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씨의 그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이 이번처럼 유죄 판결이 대선 기간에 나오거나 대선 기간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꾸라지 짓은 그만해라. 그런 것이죠. 1월에 벌써 이랬는데 그래도 역시 시간을 끌었죠. 신속한, 지금 보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6만 쪽 읽었느냐 그러는데 뭐하러 탄원서는 보면은 그게 수백 명인지 얼마인지 탄원서는 뭐하러 그렇게 밀어 넣는 겁니까? 자기가 한 일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선 전에, 대선 기간이 되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확정 판결 나오는 걸 원치 않죠. 그러면은 스스로 유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회를 들어서 내란을 일으켜가면서 재판 방해를 하는 겁니까? 경향신문도 그랬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판결이 유권자는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씨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재판 지연을 하고 있죠. 이번에 재판 중지시킨 거 확실하게 재판 지연, 법꾸라지 짓을 한 겁니다. 이번은 법꾸라지가 아니고 폭력인 것이죠.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공격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이게 나오고 나서 경향신문이 2025년 2월 22일 며칠 후지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특히 대선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법꾸라지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변경되면 그 이전 공판에서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을 하느라고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 이게 계속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 규칙을 고쳤다. 그게 2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서 이때부터 이 형사소송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죠. 그래, 이번 개정으로 공판 절차, 갱신 절차에서 그 녹음 파일을 다 확인하든지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간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빨리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이미 다 한 거니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뭐 일부를 들어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서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향신문 2월 22일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이재명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관보에 공포했고 즉시 시행됐고 그 다음에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 계류 중인 사건 전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건만 특별히 어떻게 하기로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의 일반성이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사건 여기에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이거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신속 재판이 가능해진 것이죠. 같은 뉴스를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사가 교체됐을 때 재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저 일개 피고인 이재명이 중요해서 이재명을 표적으로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25년 4월 30일에 보면은 이재명 피고인, 이게 후보가 아니고 형사 피고인이죠. 이재명 피고인의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둔 5월 1일에 나왔으니까 바로 전날인 4월 30일에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 전에 5월 15일에 재판한다 그러니까 14일에 대법원장 불러갖고 청문회 하겠다 이러더니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4월 30일에 대법원장을 고발하는데 공수처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으로 신중하게 본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답니다. 이게 법사위 회의록에 나오는데 더 가관인 것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하려고 재판 지연을 막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것을 그 1년의 과정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24년 국정감사에서 정청래가 그 법사위가 이거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라. 특히 정치적 그 중요 인사에 대한 거 해결해라. 이런 말을 해놓고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대선 개입이다 하고 하루 전에 고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그저 단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촛불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국회 법사위가 이어봤습니다. 5월 1일 유죄 판결 나왔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1일부터 며칠 동안 계속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관들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더니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그 일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자기들 마음대로 대선 개입 의혹 이러는 것이죠. 대선 개입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사법부에 이 서류 제출 요구하고 또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아주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바로 법원이 재판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셧다운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언제 한다고 하느냐? 범인의 발자국을 숨기지도 못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가 5월 14일에 청문회를 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바로 전날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안건을 어떻게 했느냐. 한겨레 신문 5월 7일자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의 위원 주도로 이걸 가결했다. 그렇게 보면 조국혁신당은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죠. 민주당
그 지지자들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일 자격을 상실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야지 왜 조국 혁신당에서 낼까? 이게 이재명 씨하고 조국 혁신당 쪽은 그러면 서로 같은 집안인가?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결국 헌법에 이 신속한 재판이 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제27조 제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힘 있는 법꾸라지들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자들은 이상하게도 발에 진흙덩이를 묻힌 채 질질 끌면서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있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면 방해를 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법권을 중단시켰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금 침해된다, 재판이 지연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중대 문제입니다. 이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정작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반대로 법꾸라지가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이재명 이런 소위 권력자들이 이러한 헌법 원칙을 방해하고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사실은 지연시키는 겁니다. 질질 끌면서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린다. 이게 대단한 그 암적인 부분인데 이 헌법에 규정된 신속한 재판을 이재명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국회가 내란을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6만 쪽 읽었냐? 이러면서 반대 의견 두 사람을 들고 나오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반대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몇십 쪽씩이나 썼던데 이 반대 의견 두 사람은 그러면 너희는 읽었나? 물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읽었다는 뜻이죠. 반대 의견인 사람은 읽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라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읽었고 이재명 유죄라는 사람은 못 읽었다,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용주 대법관 있죠. 이게 뭐 민주당 말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그 임명을 안 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2025년 2월 15일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였다. 앞에서 봤죠. 정청래 씨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라 그래 놓고 지금 왜 재판을 그렇게 빨리 했느냐고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고 탄핵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판 지연 문제에 공감했답니다. 자, 또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은 2024년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률신문은 대체로 친민주당, 민변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주는 그런 성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하자마자 재판 지연 해결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대한 예규를 개정하고 법원장까지 재판에 다 투입을 했다. 접수한 지 7년이 넘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이 처리했고, 이렇게 법원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탓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사건이 이 대법관 공석으로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 안 하기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자기 본 직위는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 탄핵될 때는 기재부 장관으로 탄핵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권한대행 탄핵 이러면 이거는 오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영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었죠. 법률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영주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을 때 이 법조계에서는 마영주 후보자가 신속한 상고심 재판, 신속한 대법원 재판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컸다. 마영주 후보자는 실력을 인정받은 법관들만 갈 수 있는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지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은 많은 분량의 그 재판 자료를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순식간에 읽어치우고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을 정리하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면 신속한 상고심 재판, 그걸 믿어도 좋은데 이 사람을 안 보내주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궁금했을 겁니다. 이번에 6만 쪽 읽었냐 이러면서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 대법원 재판에서 다들 그 반대 의견 두 사람만 민주당에서 들고 나섰고,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맘대로 한 거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마영주 대법관은 뭐라고 했을까? 근데 마침 이번 판결서에 마영주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 그 외에 4명 이들의 그 보충 의견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이고, 사건 번호는 선고 2025도 4697입니다. 피고인은 이재명이고 이번에 상고를 한 측은 검사 측입니다. 원심 판결은 2025년 3월 26일에 나왔는데 바로 3월 28일에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러면 3월 28일, 4월 28일, 5월 1일 뭐 한 달여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22년에 사건이다. 이번 판결의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 마용주 대법관 외 4명의 대법관의 보충 의견을 봅시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물론 원 판결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거를 다수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판결인데,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은 판결의 효력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참조할 뿐이지. 이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하는 의견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빠진 적이 없고, 이 대법관 후보자들은 그렇게 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에서 이 지연된, 늦춰진, 질질 끈 이 정의,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신속한 재판은 아주 기묘하다는 겁니다. 신속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했고, 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그러면 이런 게 늦춰지면 안 되겠죠? 공직선거 사건, 이런 거 입법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한 안에 처리해라, 이렇게 기한까지 정해놓은 사건, 이게 재판 지연이 됐을 때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됐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이게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국회의원직 상실이라고 선고를 하면서도 이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재판이 늦어져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자, 이재명 피고인 사건입니다. 이 이재명 피고인 사건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입니다. 더구나 그 범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이게 강행규정이라는 조문명이 붙어 있으면서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1심이 끝나고 나서 각각 3개월 이내에 각각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라 하는 강행규정인 겁니다. 그러면 전부 1년 내에 끝나야 하겠죠. 그래서 1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심이 공소 제기일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이 1심 판결 선고일에서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했고,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년 안에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는 벌써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1심과 항소심의 결론도 정반대이기까지 했다. 대법원에게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고 도대체 항소심은 어째서 정반대 판단을 했는가? 여기에서 그러면 1심은 이재명 씨가 싫다고 그러고 항소심은 이재명 씨가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항소심 판결서를 보면서 내가 첫눈에 딱 걸린 것은 도대체 왜 이재명이 줄줄줄 이어서 한 이야기를 항소심은 중간중간 여러 단계로 끊은 다음에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한 토막마다 예외의 가능성을 최대로 해석을 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가? 내용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걸렸던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서를 보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토막을 낸 다음에 그 잘린 부분은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앞에 것만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존하고 있는 반대 의견이 뭡니까? 이재명 씨가 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야.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심은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랬지. 이런 내용이 판결서에 들어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봐주자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편을 들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법원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1심과 원심 사이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연히 그런 그 다짐을 했겠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어느 한쪽에서 반발하겠구나. 그래,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려는 그 노력은 더구나 이번에 대법원이 하고 있는 이거는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적시 처리가 필요한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철저히 했다고 마용주 대법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미국의 경우고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당연합니다. 어떤 논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논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결과가 아니라 사실관계, 사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다고도 보이지만 스스로들 사실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건 논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심지어 나는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조차도
그건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들이 이 사안이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 사람을 나중에 너무나 친밀하게 그 사진 찍던 시점에 같이 하던 사업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했지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기억 못한다고 고집하는 이게 단지 기억의 문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수많은 부하 직원 가운데 이렇게 반대 의견은 가면서 뭐 말 좀 그렇게 말이 사실에 어긋나고 뭐 본 마음하고 다르게 이제 본 마음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수사선상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그 정도 하는 건 사람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지. 이런 식인데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자체와 따지면 행정기관이 착복을 하고 행정기관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한 이런 엄청난 사건. 사실은 이재명 씨는 이거를 사기업이 개발을 하는 것보다 공공개발을 하는 게 옳다. 내가 성남시를 위해서 돈을 벌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일으켜서 지자체가 사업에 뛰어드는 자기네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주도해서 뛰어드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시절엔 더 그랬죠. 이거는 국가 주도 사업 경영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달리 봐야지 어느 쪽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경제 질서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냐 아니면 계획경제 질서냐. 뭐 중공처럼 공산당이 주도해서 하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돈만 잘 벌면 되지.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비껴가고 있는데 공공개발로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서 그건 안 돼 해서 사기업이 들어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이게 그 뜻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 또 국토부가 압박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게 쟁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방송에서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 범죄와 관계없는데요 라고 한 거 맞죠? 그래서 골프 같이 안 쳤대. 그 사람 모른대. 이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가 없대라고 유권자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뭘 그걸 따집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그렇지 않다. 그냥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이번에 반대 의견에서도 그 사람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유죄라는 데 대해서 법리적으로 나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제대로 나온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다.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인정에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하고 적용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죠. 유죄와 무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무엇을 했느냐. 빠른 시기에 라고 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이 시작이 될 텐데 법원이 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의 판결문, 공판 기록 이런 걸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을 했다. 별 문제 아니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검사의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가 모든 게 아니었죠. 상고 이유만 판단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쪽의 변호인 답변서. 그 다음에 의견서. 이게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이들이 내는 자료도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왔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틀 동안에 봤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4월 29일에 한꺼번에 다 접수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이걸 다 읽고 내용을 숙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미 판례가 축적돼 있고 법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렇죠. 대법관들은 이런 것을 이미 알고들 있고 다시 필요한 것을 정리해 놓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했다. 또 이것을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했다. 이 법리를 다투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비판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밖에서 굳이 관여하겠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재판 관여는 일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 법령 등을 다 지켰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이 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이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놀고 이틀 동안 그냥 정해진 결론을 읊어댄 것이 아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하는데 지금 국회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헌법 내란을 일으키기에 이른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력상의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집약적으로 심리를 하는 이 집중심리주의가 물론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것이고 이게 또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렇습니다. 그 기간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절차를 어기지도 않았으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법원은 자신 있게 이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법리상 뭐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허술한 게 아닌 것이죠. 더구나 타당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 정치적으로 지금 저 내란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라는 그 재판상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렀다. 다수 의견을 보충하는 바로 마용주 대법관과 대법관 4명의 보충 의견이다. 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6만 쪽을 읽었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을 내세워서 군중 선동을 하고 지금은 신속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서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고 탄핵을 예고해 놓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이러한 헌법 내란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다투겠습니까?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데 이 내란 세력이 역시 이번에도 주권자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